자, 이번에는 지금 1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연료계통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료 조절 장치입니다. 연료 조절 장치. 그래서 모든 작동 조건에 대응해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유량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장치다. 그래서 연료 조절 장치는 적절한 연료 공기 혼합비가 되도록 하면서 가장 좋은 가속과 감속 성능이 얻어지도록 연료 유량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료 조절 장치는 유압 기계식과 전자식이 있지만, 예전에는 기계식 썼지만 요즘 대부분 어떤 장치를 쓴다? 전자 제어 장치, EEC라는 전자 제어 장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 사용되는 엔진에는 EEC를 쓰는 최초 엔진이 F16 엔진입니다. 여기에 앞에 EEC에 D자를 붙여서 디지털 일렉트로닉 엔진 컨트롤러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규정이 뭐가 있어요? F15나 FA50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규정은 요 장치가 들어간 더 업그레이드된 FEDEC 통합 장치가 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FEDEC 장치를 사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 조절 장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연료 출발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연료 출발해서 이쪽을 거쳐서 연료 펌프를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연소실에 공급이 되는 길인데, 자, 오늘 시작이 연료 여기였지만 밸브를 스로틀 레버를 움직여야지 오픈 들어가겠죠. 그래서 엔진 시동 중에 연료 차단 레버를 열림 쪽으로 열어주면 얘를 밉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 연료 차단 랩을 오픈 시켜주면서 연소가 들어가는, 못하게 막아줬다가 연료 차단 밸브를 열어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시작이 요겁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연료는 연료 펌프에서 가압이 됩니다. 어디로 그러냐? 출발해서 연료 펌프로 들어오죠. 가압이 되면서 주 미터링 밸브를 통과하겠는데, 여기 이제 주 미터링 밸브가 되는데, 미터링 밸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리피스죠. 오리피스는 압력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래서 밖에 연료가 빨리, 이쪽 연료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래서 미터링 밸브는 출력 레버 위치, 엔진 입구 압력, 연소실 압력에 따라서 연소실로 보내지는 연료의 양을 어떻게 한다? 미터링 한다. 계측을 해준다는 거죠. 연료량을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엔진 작동 중에 출력 레버, 여기 출력 레버 여기 있네요. 요거를 어떻게 증가 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플라이 웨이트, 요 스프링이 있잖아요. 얘를 눌러줍니다. 플라이 웨이트가 저속 상태로 들어가 되면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링케이지 있잖아요. 멀티플라잉 링케이지가 어떻게 된다? 좌측으로 밀면서 얘를 밀어서 이렇게 밀면서 여기를 열어주면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량, 연료량을 어떻게 더 많이 흐르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더 많이 흐르게 해주면서 연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 속도가 빨라지고 밑에 있는 조속기 구동 속도도 역시 빨리 돌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연소실 압력은 공기량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압력은.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혼합비를 더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한 연소실 압력 벨로우즈가 여기 있습니다. 연소실 압력 벨로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조절 장치에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같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연료 조절 장치에. 그래서 연소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벨로우즈가 자 우측으로 압력을 받아서 팽창하게 되면 멀티플라잉 링케이지가 슬라이드를 또 좌측으로 밉니다. 여기서 이걸 밀게 되겠죠. 얘를. 그럼 똑같이 연료가 더 많이 공급되고 미터링 밸브를 열고 더 많은 연료가 보내가지고 증가된 공기량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렇게 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공기가 더 많이 들어와서 벨로즈를 밀면서 얘를 밀면 더 오픈이 되면서 연료가 많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연료도 똑같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근데 흡입 압력의 증가는 흡입 압력 벨로우즈를 팽창시켜서 멀티플라잉 링케이지를 좌측으로 옮기게 해주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 여기서 주 미터링 밸브를 더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보면 전자식 제어 장치는 두 개의 고성능 마이크로 컴퓨터가 두 개의 장착이 돼 있고 각각. 그래서 각종 비행 상태에서 조종사의 요구에 출력레벨을 움직이는 거죠. 요구에 따라서 부응해서 최적의 엔진 작동을 위해 항공기와 엔진으로부터 다량의 신호를 받아 전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연료량의 조절뿐만 아니라 압축기 가변 스테이터 베인, 압축기 분리드 밸브, 그 다음에 터빈 냉각 시스템 등의 엔진 기능 모든 작동을 종합적으로 조절해 준다. 완전히 컴퓨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절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연료의 유량은 연료 미터링 장치에서 제어되고 모든 명령 신호는 어떻게 된다? 전기적 신호로 전달된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식 제어 장치는 죄송합니다. 엔진의 전부인 어디에 팬 케이스 쪽에 장착이 됩니다. 자, 나중에 보시면 기지를 가면 좋은데 가게 될 경우에 F-16 항공기를 봤을 때 FedEx EEC 장치가 어디 장착되어 있니? 보통 팬 케이스 바깥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중의 채널로 되어 있고 한쪽 채널이 고장이 탐지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쪽으로 채널이 교체되도록 되어 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미안합니다. 모기 장기하고 잠깐 나왔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식 제어 장치는 과거의 연료 조절 장치와 비교해서 연료의 유량 제어가 더 정밀해지고 연료비 개선과 압축기 실속, 과속 및 배기가스의 온도 초과 등 비정상적인 작동을 방지해 줌으로써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자, 그렇죠? 또 하나, 조종사의 업무를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함을 축적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또 하나 현재의 결함 유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성능의 아주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종사의 업무를 감소시켰다는 건 뭐냐면 스로틀이 그냥 팍팍 움직여도 자기가 알아서 조절된다는 거예요. 과거 항공기들은 팍팍 움직이면 연료가 늦게 들어갑니다. 왜? 들어오는 내매랑 공기가 섞여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최근의 장비들은 이런 컴퓨터에서 아주 쉽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료가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료 조절 장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큰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쇼크 마운터라 해서 진동에 의해서 엔진에 같이 장착되다 보니까 진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진동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이제 사방에 4개가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 엔진 제어 장치 FEDEC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EDE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풀 오서리티 디지털 엔진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엔진은 터빈 엔진에는 연료류량을 제어해주게 개발됐고 보통 어디에 쓴다? 대형 고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 민간 제트 엔진이겠죠. 그래서 전자식 제어 엔진 장치는 장치 내로 엔진의 변수들 이게 이제 EC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로 엔진의 변수들의 정보를 공급하는 전자식 신호를 이용해서 모든 연료 흐름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연료 조절 밸브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료 조절 밸브는 또한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로부터 명령을 단순히 받아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엔진 제어 장치는 FEDEC 엔진 연료 조정 계통의 1차 구성 요소로서 엔진이 작동하는 컴퓨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EC 하우징은 두 개의 독립된 컴퓨터를 담고 있고 보통 뭘로 냉각을 하냐? 대류작용.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를 받아서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EC는 엔진 작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엔진 감지기와 비행 계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엔진 출력 또는 추력을 설정해서 조종사의 전자 신호를 받는다. EC의 대부분의 엔진 구성품을 EC는 뭐라고? 대부분의 엔진 구성품을 제어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귀환되는 신호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성품들은 엔진 작동을 위한 자료를 어디에 공급해준다? EC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동을 컨트롤을 해주면서 엔진에 관련된 구성품들은 신호를 EC에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고장 탐구까지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 상태에서 고장 탐구 문제 과거 이력까지 기록돼서 출력까지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 그 다음에 수면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사 계통입니다. 물 분사 계통, 지난번 시간에 아마 잠깐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엔진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 분사 계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왜 물 분사를 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더운 여름날에는 추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왜? 공기 밀도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집니다. 감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력은 낮아진다. 왜? 똑같은 양이라도 그 안에 공기, 산소가 필요한 양이 적기 때문에 부피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오히려 추력이 높아진다. 왜? 팽창하지 않, 똑같은 밀도의 공기 밀도가 공기 밀도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가끔 겨울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 볼 때, 작업형 볼 때 구슬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2번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후보생들 시험 보는 사람들, 자, 겨울철에 추력이 좋아지냐, 여름철에 추력이 좋아지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겨울철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 공기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물 분사 장치를 한다. 자, 보면 이것은 압축기 입구나 디퓨저 케이스에 물을 분사하면 보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온도를 낮춰주면 공기 밀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추력이 증가된다. 자, 그래서 보면 물 분사 속도 재설정 서버를 이용해서 물 분사 시 속도를 조절해주고, 더 높은 값으로 재설정해서 연료 조절 장치는 RPM을 증가시키면서 추력의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렵지 않게 물어본다 그러면 공기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력이 증가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연료와 2차 연료를 별도의 튜브에서 분리를 시켜주고 공급하나, 아니면 동심의 이중 튜브를 이용해서 1, 2차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도 있다. 아까는 그림은 일반적인 형태, 앞에 부분이죠. 1, 2차 연료 분리시켜주는 거고, 최근에는 전자제어되는 연료 계통은 한 개의 매니폴드에 의해 공급되는 구조도 있다. 이 경우 연료 분리 밸브가 장치되고 연료 노즐에 위치해 있는 튜브 지름을 달리해서 분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연료 노즐까지 연료 흐름이 원활히 하도록 되어 있다. 뭐 어려운 거. 자, 그림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 드레인 밸브는 뿌리고 나면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쪽 드레인 밸브를 통해서 거꾸로 해서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게 하는 밸브입니다. 만약 이물질이 있다 하면 걸러서 보내고, 물막 많이 섞였다면 밖으로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 노즐입니다. 연료 노즐. 연소실에서 이제 마지막에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동 조건에서 빠르고 확실한 연료가 이루어지도록 연소실의 연료를 미세하게 분무하는 장치다. 연료 노즐에는 분무식과 증발식이 있다. 분무식은 뭐예요? 우리 분무기 집에서 쓰잖아요. 분무식이래요. 분무기식. 그래서 분사 노즐을 사용해서 고압으로 연소실 연료를 분사시키면서 해주는 역체다. 그래서 이때는 노즐이 단식과 복식이 있을 수 있고, 증발식은 뭐냐? 연료가 1차 공기와 함께 증발관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연소실에 의해서 가열되고 증발하면서 연소실에 혼합되는 가스를 공급해 주는 거다. 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단식 노즐은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의 압력과 공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연료를 충분히 분쇄하지 못하므로 현재는 사용 안 한다. 복식 노즐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복식 노즐 1차 연료는 노즐 중심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분사되고, 2차 연료는 가장자리의 큰 구멍을 통해서 분사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연료는 시동할 때 점화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넓은 각도로 이근에 가까이 분사되고, 2차 연료는 연소실 벽에 직접 닿지 않고 연소실 안에 균등하게 연소되도록 비교적 좁은 각도로 멀리 분사된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서 속도에서 계속 분사된다. 연료 노즐 부분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노즐의 냉각과 연료가 좀 더 미세하게 분사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렵지 않죠. 자, 연료 계통의 작동 순서를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작동 순서를 보면 연료 펌프는 비행기 연료 계통으로부터 연료를 받아, 그 다음에 연료의 저압 승합단은 연료를 가압해서 연료 오일 냉각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연료 오일 냉각기로부터 연료 펌프 필터를 통과하고 그 다음 필터의 고압단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단은 연료 압력을 증가시켜 주고 연료 조절 장치로 보내준 다음에 서버 연료 가열기와 엔진 구성품으로 서버 연료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껴놔도 됩니다. 그래서 계량된 연료는 연료 유량 전달기를 거쳐서 분배별로 가고 연료 분배 밸브는 아까 얘기한 우리 배운 연료 공급 매니폴드로 계량된 연료를 공급해, 마지막으로 연료 분사 장치는 연료 공급 매니폴드로 계량된 연료를 받아서 엔진 안에서 연소를 위해서 연소실에서 엔진 안에 연소를 분사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작동 순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거 왜 했을까요? 가스터빈 기관, 왕복 엔진, 밑줄 걷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관 필답고사나 아니면 가끔 필기시험에서 가로치기를 종종 나옵니다. 아니면 필답고사에서 이 전체 쓰거나. 자, 그럼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차이를 보면 가스터빈 기관은 연료 탱크를 거쳐서 승하펌프, 부서펌프죠. 승하펌프, 그 다음에 선택 및 차단 밸브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연료 펌프로 가고 메인 연료 펌프로 간 다음에 연료 여과기를 거치고 FCU를 간 다음에 연료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연료 유량기를 거쳐서 이 미터링을 한 다음에 윤활유 냉각기를 거쳐서 프레셔 앤 드레인 밸브를 거쳐서 연료 매니폴드 거쳐서 연료 노즐 간다. 그럼 왕복 엔진을 보면 연료 탱크, 승합 펌프, 선택 및 차단 밸브, 연료 여과기, 그 다음에 주연료 펌프, 기화기, 매니폴드, 실린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스터빈 기관과 왕복 엔진의 큰 차이는 뭐였어요? 자, 선택 및 차단 밸브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은 뭘 먼저 간다? 연료 펌프를 먼저 간다. 왕복 엔진은 연료 필터를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연료 펌프로 가고, 가스터빈 엔진은 연료 펌프를 먼저 간 다음에 연료 여과기를 거친다.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은 연료 조정 장치, 유량계 뭐 이런 거 하는데 뒤에 절차는 요거보다 복잡하다. 하여튼 요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외워라. 외워야 됩니다. 요거 문제 요번에 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제가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몇 주차입니까? 이게 5주차 수업인데 여러분들 한 5주차도 좀 많이 고생을 했고 또 하루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